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 겸 비평가, 추리소설의 아버지인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809년 1월부터 1849년 10월까지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포는 그가 1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2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게 되면서 고아가 됩니다. 극장 분산실 커튼 뒤에서 3살이 된 에드거 앨런 포는 담배 상인인 숙부 존 앨런에게 입양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가 됩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국 문학의 사악한 천재, 저주받은 나쁜 시인이라고 불렸는데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 등장한 탐정 뒷팽이 코난 도일에게 개인적 강박관념을 소설로 쓴 것이 도스토옙스키에게 파리의 저주받은 시인 보들레르에게 영감을 준 점이 중세의 성과 숲이 아니라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혼의 공포물로서 현대의 공포란 인간 내면의 공포라는 것을 보여준 점 등은 공포물, 범죄물, 심리소설, 추리소설 등의 새로운 개척자로서 그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1833년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병 속의 주기가 당선되어 상을 받은 덕에 1835년부터 37년까지 편집자로서 일하였고, 일하는 동안 독창적인 글을 많이 써서 발행 부수가 500부에서 3,500부로 늘어날 정도로 독자층을 넓혔지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835년 에드거 앨런 포와 결혼한 사촌 버지니아 클레는 병을 앓게 되고 5년 뒤 죽을 때까지 가난과 결핵으로 큰 고통을 얻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죽음 때문인지 에드거 앨런 포의 글에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1845년 시 갈가마기의 발표로 이락 유명 작가로 문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드거 앨런 포는 버지니아의 죽음 뒤 2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아편 복용,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금주회에도 가입하여 새 사람이 되려 시도했던 에드거 앨런 포는 1849년 9월 28일 아침 볼티모어의 한 병원에 빈사 상태로 입원했으나 이때도 의사를 만나지 못해 길거리로 나섰고 그 뒤 에드거 앨런 포의 행적은 완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하고 소외된 스스로 타락시키는 예술가로서의 정점을 이룹니다. 1849년 10월 3일에 발견된 에드거 앨런 포는 한 술집 옆에 서 있었는데 그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사흘 반나절 동안 고통을 겪다 10월 7일 새벽 5시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신이시여 내 불쌍한 영혼을 돌보소서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주요 작품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갈까마귀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어느 폭풍우가 치는 밤에 창문을 통해 쉴 곳을 찾아다니는 갈까마귀가 어떤 질문에도 never more, 더 이상은 없어, 이젠 끝이야 라는 대답밖에 못해 갈까마귀를 통해 떠나보낸 연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노래한 시로 1845년에 발표하면서 그를 일약 유명작가로 문명을 떨치게 해준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셔가의 몰락입니다. 주인공인 로더릭과 매들린 어셔는 어셔가의 마지막 자손으로 음침한 어셔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로더릭은 기상하고 끔찍한 사건을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며 저택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일어나는 믿기지 않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일관된 어조와 매력적인 문장으로 독자를 사로잡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더 블랙캣, 검은 고양이입니다. 화자가 감기에 휩싸여 좋아하는 고양이를 죽이고 그것 대신으로 키우는 고양이를 또 죽이려 하고 자기 부인도 죽여 시체를 벽 속에 묻어둔 것을 경찰한테 발각되면서 고양이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이성을 되찾는 모습이 나오면서 인간성을 바로잡고 보다 올바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확신한다면 나는 남의 확신을 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헤스는 포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악몽이라는 말은 포의 거의 모든 소설에 적용할 수 있다. 웰스의 단편들과 달리 병 속에 나온 수기는 현실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만큼 아주 환각적이라는 뜻이다. 벨더머 살해의 진상에서는 육체적 공포는 초자연적인 공포로 이어진다입니다. 군중 속 사람의 중심 테마는 고독과 악이다. 함정과 진자에서는 공포의 수위가 점차 고조된다. 거의 60년 전 나는 이젠 사라진 어느 층계의 마지막 단에 앉아 함정과 진자를 읽었다. 내가 몇 번이나 그 작품을 다시 읽었는지, 아니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잊어버렸다. 내가 끝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비좁고 네모난 감옥, 깊은 심연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다른 작품인 유레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유레카는 1847년 겨울에 포가 신들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몰두하여 집필했다고 한다. 유레카를 포의 최고 걸작이라고 보는 비평가도 소수 있습니다. 포의 전기를 쓴 작가들이나 비평가들 중 대다수는 유레카를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천재가 절망 끝에 시도한 자기 기만적 작품이라고 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레카를 문학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뿐 그 책에서 포가 보여준 통찰은 근본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로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1조 에드가 앨런 포 작품을 마치겠습니다.